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기와 채소 등의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열흘가량 앞두고 농산물 품질 관련이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수입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조영준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손님으로 가장한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이 대전의 한 전통시장 정육점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한 근을 주문합니다. 대패 삼겹살 국내산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근만 해주세요. 사온 돼지고기를 원산지 검정 키트로 확인해 보니 한 줄이 나옵니다. 수입산이란 뜻입니다.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현장을 찾아 창고를 열어보니 프랑스산 돼지고기가 한가득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프랑스라고 써있어요. 그래요, 이거 썰어준 거죠? 그러니까. 1kg에 6,700원에 불과한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2배가량 비싸게 팔아온 겁니다. 국내산 고기를 찾는 손님을 놓치기 싫어 그랬다는 이 업주.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형사 입건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추석을 앞두고 농관원이 원산지 표시법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 결과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만 벌써 39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산물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별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도 소비자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국산은 중국산에 비해 대가 길게 형성돼가지고 유통을 좀 길게 하려고 돌아다닌 것 같고, 중국산은 못 먹는 부분은 최대한 절단해가지고 대가 작게 들어오고, 또 중국산 당근은 국내산에 비해 크기가 크고 저렴하며 세척된 상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산 돼지고기는 좀 길게 나오고 수입산 외국산 돼지고기는 좀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나시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청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소비 기한을 우위 변조하거나 폐기용 보관구역을 미설정하고 축산물을 미포장 보관하는 등 4건을 적발했습니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산란계 농장 145곳에서 달걀 4,35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살충제 등 유해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전 도심을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 터리를 일삼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7월 14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대전 서구 둔산동 아파트와 병원 등을 돌며 문이 열려있는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상품권 등 93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예상 지역에서 이틀 동안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했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비에 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대전지법 11 단독은 택배 상하차 작업 중에 잘못 분류된 물건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부부 배달 기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집화장에서 잘못 분류된 상자에 들어있는 의류를 꺼내 가져가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51만 원 상당의 물건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직업윤리를 저버렸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 대덕구의회가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감투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세 번째 투표에서도 결국 의장을 뽑지 못하자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원구성을 두고 계속해서 잡음과 파행이 잇따르자 아예 원구성 기한을 정하는 등 제도적인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대덕구의회 앞에 모였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을 두고 한 달 반가량 파행을 겪고 있는 대덕구의회가 또다시 의장 선출에 실패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의장 선출이 3번이나 무산되자 시민단체들은 의정비 반납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덕구 의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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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비 반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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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하라!
앞서 상반기 의장을 맡았던 김홍태 의원의 연임을 놓고 의원들 간 찬반이 엇갈린 겁니다. 세 번째 선거에선 양영자 의원이 새롭게 출마하며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선출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고 결선 투표 대상이 없으므로 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받고 다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장기 파행도 예상되는 만큼 민생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추경 심사 등의 일정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특히 대덕구의회는 2년 전 전반기 원구성에서도 한 달 넘게 갈등을 빚은 뒤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만큼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이 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좀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빠르게 협상을 통해서 원구성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처럼 대덕구뿐 아니라 대전시의회와 유성구의회 등 지방의회 전반에서 자리 싸움으로 내홍과 파행이 반복되는 만큼 아예 제도적 보완책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의원들이 원 구성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기간 이후에는 추첨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제 조항을 조례라든지 이런. 매번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감투 싸움이 관례로 자리 잡지 않도록 뿌리 뽑을 대책이 시급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기상관 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1973년 이래 올해가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을 포함한 충남권의 올해 6월부터 8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7도 높은 25.8도로 역대 가장 높은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일수도 평년의 3.6배인 21.7일로 이 부문도 역대 1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홍성군의 미래신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충남대 내포 캠퍼스 설립,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신산업 국가산단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홍부급 대동리 일원에 171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을 추진 중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대 내포 캠퍼스는 2027년 문을 열 계획으로 현재 충남대는 교육부 대학 설립 심사 승인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마련한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직 개편안이 도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도는 인구위기에 대응할 인구전략국 등 2개국 재개과를 신설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지난달 초 마련해 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상임위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특히 코로나19 환자 급증과 감염병 발생의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과가 폐지되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이르면 6일 수정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압도적인 처리 속도와 능력으로 현대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 기술인데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자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광자를 이용한 양자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빛의 알갱이, 즉 광자를 이용한 가로 10mm, 세로 5mm 작은 크기의 세계 최초 8큐비트 양자칩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 연구진은 광자 8개를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컴퓨터의 기본적인 역할인 정보 전달과 변환 수행을 할 수 있는 양자칩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전도체와 이온, 원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양자 컴퓨터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 연구진이 광기술 기반에선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자 기술 핵심인 양자 얽힘 현상을 6큐비트까지 확인했습니다. 광자의 경로를 조절해서 그 큐빗들을 이제 컨트롤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큐빗을 컨트롤해서 그 큐빗 간의 그 간섭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아주 높은 성공률로 일어나는 것을 그 측정을 통해서 확인하였고요. 양자 얽힘은 양자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상호 의존성을 갖는 현상으로 이른바 양자 컴퓨터 구현의 필수 조건입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8큐비트 양자칩은 향후 양자 컴퓨터의 머리인 CPU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애트리는 올해 안으로 16큐비트 칩 개발에 도전하고 큐비트 규모의 확대뿐 아니라 신뢰도를 향상시켜 향후 광자 기반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85% 수준의 신뢰도를 얼마나 그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현재 슈퍼컴으로도 풀지 못한 이런 문제를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어서 양자 컴퓨터로 어떻게 빨리 한번 풀어볼까. 이쪽에 저희는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슈퍼컴퓨터보다 수억 배 빠른 연산 능력으로 암호화, 교통, 바이오 등 각종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평가받는 양자 컴퓨터. 국내 광기반 양자칩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논산 지역 청소년들이 진로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2024 논산시 청소년 꿈빛날의 페스티벌이 개막해 오는 7일까지 국민체육센터와 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는 내일까지 미래학자 정지훈 교수와 백성현 논산시장, 유튜브 크리에이터 미미민우의 특강 등 진로 관련 특강이 이어지며 시민가족공원에는 청소년 국악제와 진로 공감 퀴즈 대회와 더불어 36개의 직업체험관과 진로 진학 상담관이 마련됩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숨진 대전 용산초 교사의 순직 1주기가 오는 7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내 교권 회복은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의 올 상반기 회복 건수는 84건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68건을 차지했고 8건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였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올해부터 처분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악성 민원을 처벌할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고 학부모를 상대로 한 교권 침해 처분은 유명무실하다며 실효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전 추모공원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대전시설관리공단은 추모객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닷새간 휴일 없이 운영하고 봉안당 개방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7시로 2시간 앞당겨 추모객을 분산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봉안당 내부와 외부의 제사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이번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9일 구청별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전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22,184건으로 총 6억 2,181만 원에 달하며 지방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환급금 조회 신청은 위택스와 지방세입 ARS 납부 안내 시스템이나 해당 자치구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